자, 해봅시다. 봅시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산책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연상케 하는 대전 둔산동 고급 오피스텔 그랑 르피에드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최재형 기자, 청약 결과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네. 아주 전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0일 날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좀 왜-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유, 어떻게 빨리빨리 좀 하다 보니까 해주셔야지. 바빠서 아, 내가 이거를 갖다 체크를 못했는데 네. 하여튼 뒤늦게라도 이렇게 전해드리게 그렇죠. 됐습니다. 뭐 부동산 산책보다는 또 예. 골프가 중요하니까. 네,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그랑 르피에드 청약 결과 모두 832세대 분양에 단 7건만 청약을 접수하는 처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832세대 분양에 예, 70건도 아니고 딸랑 7건 청약을 했다고요? 예, 깔랑? 그렇습니다. 진짜 예, 처참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뭐 타입별로는 어떤가요? 예, 말하기도 참 민망한데요. 네, 대전 지역 최고급 오피스텔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랑 르피에드가. 그렇죠. 근데 이제 119제곱미터 약 36평 세 가지 모델하고 169제곱미터 약 51평 한 가지 모델 등 모두 네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면적별로 다 불과 1건에서 5건 접수에 불과했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불리는 거 51평짜리 169제곱미터는 아예 접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 당첨자 발표는 뭐 무의미해졌겠네요. 당첨자 발표는 무슨 당첨자 예, 발표겠어요.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났겠지. 예, 그렇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 5일 분양 공고를 내고 10일 청약, 그리고 13일 당첨자 발표, 14일 계약 체결 일정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이렇게 대거 미분양이 되는 바람에 당첨자 발표는 물론이고 계약도 무의미해진 셈이죠. 뭐 앞서 뭐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 결국 입지와 높이가 돈을 이기지는 못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곳이 대전의 중심지이고 최중심 아닙니까? 둔산.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층고가 둔산 권역에서는 제일 높은 47층을 자랑하면서 고급 오피스텔 그리고 상류층을 겨냥을 했지만 결국 고분양가라는 벽에 가로막혀 날개조차 펴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은 형국입니다. 그럼 최 기자 얘기는 입지와 층수는 좋은데 예.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실책이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현재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밖에 안 그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하고 또 이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분양받으려면 우리가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다 삼박자가 다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그냥 3배나 높은 3.3제곱미터당 4,300만 원대에 분양가를 내세웠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고된 참사다, 참패다,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교훈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높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예, 그런 교훈이죠. 뭐. 예, 분양가가 높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용문동 재개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랑 르피에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고분양가로 대전 지역에 돈 있는 사람들을 갖다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최고급으로요. 예. 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무리 입지와 층고가
높아도 음. 돈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그런 교훈을 갖다가 이번에도 알려준 것이죠. 그러네요. 일명 우리나라 큰 손들이 좀 예, 꼼짝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뭐 앞으로 대전 지역 분양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좀 주겠죠? 아유, 맞습니다.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이제 분양을 그랑 르피에드가 올해 첫 분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모두 다 이걸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처참한 결과가 나온 만큼 다들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겠죠. 뭐. 예? 그렇게 하고 분양가 책정, 야 이거 얼마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조절을 할 테고요. 예. 그나저나 청약 접수한 7분은 이게 과연 계약을 뭐 했을까요? 뭐 안 했겠죠? 예? 아이고 글쎄요 뭐 제가 뭐 그 사람들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또 바빠서 전화도 못 해봤는데 또 전화한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누가 계약하고 싶겠어요. 그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달러 예, 7건. 예, 예. 예. 근데 뭐 돈을 대준 금융사도 있을 텐데 뭐 금융사들도 뭐 당혹스럽고 곤혹스럽겠네요. 아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알고 보니까 뭐 새마을금고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로 뭐 한 2,700억 원 오. 선순위 대출을 해줘갖고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분양 참패로 인해서 새마을금고도 어쨌든간 리스크 위험을 갖지 떠안아야 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사업 시행사가 미래인으로 알고 네, 있는데 미래인이죠. 뭐 완전히 그냥 대전 부동산판을 뭐 잘못 읽은 셈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전 시민들 있잖아요. 대전 시민들이 보수적이에요. 다소 보수적이라 너무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가격이 높으면 특히 뭐 가격이 높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리 열광하진 않아요. 다른 지역의 경우 이 우리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은 대기업 브랜드 딱 걸면 뭐 다른 뭐 타 아파트에 비해서 브랜드 가격이 얹혀져서 뭐 평당 뭐 1억 2억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이나 뭐 수도권 등에서는. 근데 대전 한번 둘러보세요. 삼성 뭐 대우 뭐 현대 아파트 가격이 뭐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높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전은 대기업 브랜드를 갖다가 붙여놔도 아파트 값에 반영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마도 시행사, 이 미래인이라는 시행사가 이런 점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듣고 보니 뭐 맞는 말씀이고요. 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예. 대기업 아파트가 예, 다른 아파트에 비해 평당 1억 원 이상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 대전에서는 뭐 그렇죠.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예.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뭐 브랜드 그래도 조금 찾기는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기준으로 대전에서 뭐 분양을 한다든가 이랬다가는 참패하기 십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대전 지역 분양 시장도 참 험난할 것 같고 예, 지난 2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예, 다시 뭐 늘어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그러게요. 지난 2월 기준으로 해서 대전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가 2,698호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12월 대비해서 한 540호 정도가 줄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미분양 수가. 근데 하여튼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미분양이 다시 또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참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예. 좀 잘 안 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그러네.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큰 손들도 좀 관심 가질 건데 이렇게 전혀 그냥 뭔 큰 돈이 관심을 가져. 관심을 그래도- 갖기는. 야, 4,300만 원이면은 얼마나 높은 거지 이게. 그래도 돈 도대체 뭐 아니, 이게 돈 있는- 어떻게 하란 얘기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 내가 봐도 대전에서 껌값이지.
아니 근데 뭐 아니, 36평짜리 하나가 16억이 나가면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투자성도 없나? 이게 뭐 꼭 주거 할 투자성이 내가 볼 때 저기 뭐요 그 둔산에서 평당 뭐 4,300만 원 정도 되고 36평이 16억 17억 가고 그런다고 보면은 글쎄 인구가 내가 볼 때 지금보다 한 100만 명은 늘어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어떻게 계룡하고 옥천하고 합쳐야 되나? 계룡 목청 합쳐도 안 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계룡 목청 금산 다 합쳐도 아이. 내가 볼 때는 뭐 누가 이걸 16억에 사겠냐. 돈 있으면 한번 사라고. 아니 사람 돈 있으면 뭐 자기가 네. 그냥 나 살겠다 하면은 사는 것도 좋지. 47층에 가서 한 30억 내고 그래도 펜트하우스는 뭐 그 정도 된다는데 음. 그거 내고서 들어가서 열심히 잘 살아보면 아니, 아이고 위에서 쫙 내려보는 발 아래 두고 이렇게 내려보면 그래도 기분은 괜찮을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살아도 되지 뭐. 이게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뭐 지 집인데 자기 집인데 뭔 걱정이겠어. 그지? 그때 저기 조감도나 그때 한번 그 그들하우스 갔을 때 딱 이제 그 대한민국 상위 1%만 누린다는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게 이제 딱 생각이 나서 아 이런 데서 진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진짜 괜찮겠다. 그렇지. 돈 있으면 살아볼만 하지 뭐. 그런 데서는 좀 거의 왕 공주들만 사는 스카이캐슬. 근데 아직 우리 대전에 대전에 좀 그런가. 또 이런 데 들어가잖아. 그럼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또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저 새끼 뭐 저거 어떻게 해서 돈 벌어갖고 저길 들어가. 저 세금이나 냈어. 이렇게 남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국가에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원래 그렇게. 에휴, 하여튼 뭐 야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우리 왜 맨날 남의 걱정만 하고 있냐? 대박이 아니라 우리 걱정이나 해야 되는데. 쪽박 찼어. 아이고 그래도 뭐 그 전에 여기 미래인이 돈을 많이 벌어놨대야. 뭐 자산이 1조가 넘는다는 둥 이러니까 뭐 설마 망하게 하겠어. 또 다시 극복하고 또 이게 뭐 이제 뭐 분양이 안 되니까 덮었다가 나중에 분양가를 내리든지 아니면 뭐 임대로 내놓든가 그러겠지 뭐. 분양가를 물어봤냐? 내릴 확률은 좀 있나? 예? 분양가를 내릴 확률이 좀. 이제 다 취소하고 분양 취소하고 분양가 내려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투자 대비해서 뭐 자기들이 돈을 갖다가 이익을 적게 가져간다든가 뭐 손해를 감수한다든가 이러면 내려서 뭐 분양할 수도 있겠지 뭐. 근데 뭐 나 돈 많으니까 에이 견뎌보겠다. 시대가 오면 또 부동산 광풍이 불면 날아가지 않겠냐. 뭐 우리 윤석열이가 날리면 이랬는데 날리면 되지 뭐. 걱정이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요. 그래야. 아유 그래서 어떻게 또 딸랑 일곱 건이요 또. 그래도 한 10건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